자,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면적. 자, 1번에 의 보시면 우리 의는 별도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이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의 보시면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다. 수평면상의 넓이 그 부분에다가 줄을 꺼 놓으시고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도면상의 넓이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넓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그 21페이지 보시면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면적의 측정 방법이 나오죠. 면적의 측정 방법. 뭐 이 부분은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절대로 한 문제로 독립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지문으로 가끔씩 등장합니다. 면적의 측정 방법. 자, 크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체계적 개발이에요. 따라서 체계적 개발이니까 여러분 신도시 떠올리시면 돼요. 의미 아시겠죠? 그럼 시행지역과 그 다음에는 그 외 나머지 지역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이 훨씬 많겠죠.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을 측정을 할 때 뭘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느냐? 좌표로. 측량이고 뭐고 전부 다 좌표에 따라서 합니다. 이미 그 경계점들을 전부 다 좌표까지 해서 등록을 시켜뒀어요. 그래서 면적을 측정을 할 때도 여러분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각각의 좌표 알면 그 도형의 넓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지금은 못하지만 과거에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좌표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 그럼 그 외의 지역은 뭘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느냐? 도면, 도해 가지고, 그림 가지고요. 아까 제가 면적 측정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어떠한 다각형이 있더라도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삼각형으로 쪼개면 된다. 의미 아시겠죠? 도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좌표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하고, 이 도해 그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전자면적 측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의미 아시겠죠? 좌표 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 가져가고 그 외의 지역은요 도해, 도면, 그림 가지고 면적 측정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21페이지에 윗부분에 보시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찾으셨죠? 이 부분은 암기하는 내용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시 드릴 뿐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을 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면적 측정합니다. 따라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면적 측정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면적 측정을 해요. 근데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지적 측량을 하더라도 왜 아까 지적 측량의 종류 13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적 측량을 하더라도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예요? 현경이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 요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측량 실시하면 도면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 1번의 지적 측량 그 기억나시죠? 측량하면 도면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도면 작성하니까 면적 측정하는 거거든요. 다만 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지적 측량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경,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자, 그러면 면적 측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예시들 한번 보죠.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예시들만 쭉 모아뒀어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합병입니다. 합병 적고 계십니까? 적으세요. 그러면 한번 뭐 적는다고 집중해 있으면 뭐 이야기를 해도 보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집중력이 뛰어나신 거죠. 저는 주말에 이제 집에 앉아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제 왜 그 뭐죠? 우리 예전에 저 매지가이 아세요? 그거 하듯이 이제 뭐 쳐다보다가 갑자기 생각에 빠지면 이제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주로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암기를 어쨌든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연구 생각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뭐 제 집사람이나 애들은 항상 뭐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인 것 같아요. 주말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공휴일 아닙니까?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래서 공휴일날 뭐 있으면 자꾸 어디 뭐 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남자분들 그런 그 다 고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뭐 물론 이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보면 뭐 휴일에 다들 어디 가고 하니까 우리 가족만 안 가면 뭔가 처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자꾸 어디든 가서 불필요하게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참 좋다 이 말이죠. 특히 단체로 가족여행 갈 때는 빠지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광안 비행기 폭파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단체로 가족여행 갈 때는 빠지시라. 혹시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지도.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데, 그죠? 농담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합병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 분할하기 위해서는 측량하셔야 돼요. 합병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지목 변경입니다. 여러분, 지목을 변경해서 항상 측량하면 면적 경계입니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역시 면적 측정 대상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셔야죠. 그 다음 지번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 설명드렸었죠.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번 변경 면적 경계랑 관련이 없죠. 따라서 측량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도면 제작성인데, 이 도면 제작성은 도면을 종이 위에다 그려뒀어요. 그럼 오랫동안 그 도면을 이제 쓰다 보면 희미해지겠죠. 그죠? 그 선부터 해서 희미해질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커피도 쏟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면을 있는 그대로 해서 다시 그립니다. 그걸 도면 제작성이라고 합니다. 도면 제작성은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도면을 그대로 다시 그리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로 측량하는 거 아닙니다. 측량하는 거 아니니까 면적 측정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위치 정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위치 정정에다가 줄을 딱 그어두세요. 위치 정정. 줄을 딱 그어두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위치 정정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면적에는 증감 없이 경계, 그 위치, 그 경계의 위치만 살짝 정정하는 것을 위치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전제 자체가요,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가 아주 뭐
오차 범위 한도 내에서 아주 약간의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잡는 것을 위치 정정이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전제가 뭐예요?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그래서 위치 정정은 별도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의 정의 의미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나오네요. 현경이. 현경이는 지적 측량은 맞다, 그죠? 지적 측량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현황 측량과 경계부분 측량은 지적 측량은 맞습니다. 다만 지적 측량은 맞지만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봐두시면 우리 시험은 딱 여기 한도 내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면적에서도 여러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시험은 어디에서 집중이 되느냐면 면적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시험은 거기 양가로 3번입니다. 21페이지에 양가로 3번. 면적의 결정 및 끝수 처리 찾으셨나요? 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면적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죠. 자, 역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축척이 1000분의 1 이하인 지역과 그 다음 축척이 600분의 1,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원칙적으로 축척 얼마 씁니까? 500분의 1. 그럼 1000분의 1 이하다라는 축척이 1000분의 1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을 포함하는 거죠. 1000분의 1을 포함해서 뭐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느냐면 축척이 1000분의 1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상대적으로 소축척이다 이 말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대축척이다. 이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일일이 축척을 암기하실 필요 없고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소축척인 경우와 대축척인 경우. (600분의 1과) (500분의 1이) 얘보다 훨씬 대축척입니다. 그죠? 대축척 소축척의 의미 아시겠죠? 정밀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500분의 1이 커요? 1000분의 1이 커요? 수가 500분의 1이 커요? 1000분의 1이 커요? 500분의 1이 커요.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게 큰 수입니다. 그죠? 얘가 대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축척, 소축척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정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면적을 등록을 할 때 우리 법에서는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제곱미터 단위. 그럼 1제곱미터 단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수로 등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대축척이에요. 정밀도가 높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축척이 1000분의 1 이하인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수로. 최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따라서 최소 면적은 얼마입니까? 1제곱미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000분의 1 이하인 지역인데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0.3제곱미터예요. 축척이 1000분의 1 이하 소축척인데 소축척으로 그 토지가 도면에 등록이 돼 있는데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0.3제곱미터가 나왔어요. 대장에는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1제곱미터. 최소 면적이 1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수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0.1제곱미터다.
의미 아시겠죠? 네. 자, 올해는요, 시험은 물론 면적의 결정 이 부분이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그것도 계산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다 여기서 나왔어요. 올해도 역시 이 부분은 이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면적 한 문제 나오면 이 부분이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다만 얘들은 지금 이 부분들 있죠. 면적과 관련해서 들러리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계산 문제 한 문제만 딱 독립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내용들 다 필요 없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연거푸 계산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전례가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다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계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얘들이 다 지문으로, 얘들은 지문으로 등장을 하고 답 지문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령껏 공부를 하시라고요. 포인트 맞춰가지고. 의미 아시겠죠? 이 부분. 자, 다만 이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섭섭하니까 계산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입니다. 시행지역인데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1029.551제곱미터이다. 지금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인데 면적을 측정을 해봤더니 1029.551제곱미터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인가?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일단 소수점 한 자리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나타낸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를요, 즉 처리해야 할 수를 단수 또는 끝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단수, 끝수가 얼마예요? 0.051입니다. 수학이 약하셔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숫자 하면 51이죠. 수라고 하면 수의 값이거든요. 그럼 단수가 얼마냐라고 하면 0.051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의미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는 절반보다 크다 그죠? 절반이 딱 0.05잖아요. 절반보다 크죠? 크면 어떻게 합니까? 올려요. 크면 올립니다. 그러면 얼마로 등록하는 거죠? 크면 올리니까 1029.6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네. 다른 문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029.55제곱미터다.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끝에 0이면 안 적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55제곱미터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지금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인데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1029.55제곱미터더라. 그러면 토지대장에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단수가 얼마예요? 이제 단수가 딱 0.05다 그죠? 딱 절반이다 그죠? 절반을 초과하면 올리시면 되고 미만이면 버리면 되는데 그죠? 딱 0.05일 때 이때는 다시 앞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를 봅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를 보고 끝자리 수가 홀수다. 그러면 올려서 짝수 만듭니다. 만약에 끝자리 수가 짝수다. 버려서 짝수 만듭니다. 되도록이면 법규정은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 짝수로 나타내야 나중에 분할하기가 쉽거든요. 토지를 분할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할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법규정은 되도록이면 짝수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단수가 딱 절반이니까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를 보는 거예요. 홀수다 그죠? 예, 따라서 이때는 얼마로 등록합니까? 올린다 그죠? 얼마로? 1029.6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지금 작년, 재작년 전부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얘들이 지문으로 다 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들이 지문으로 다 등장을 하고 다만 답 지문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귀신입니다 여러분. 예. 장래를 예측을 하죠. 뭐 농담을 해도 별 반응도 없으시고 올해는 여기
전통적으로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점잖으세요. 리액션도 별로 없으신 편이고, 뭔가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안 좋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일에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조금 리액션을 잘 보여주시고 하시면 수업이 훨씬 더 활기차고 진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리액션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자꾸 수업이 조금은 루스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죠. 빨리 나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뭐 이야기 하다가 이제 조금 그 공부 외적인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재미도 있고, 또 그런 공부 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그게 임팩트가 돼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갑니다. 시험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이제 수업만 그냥 쭉 해서 나가게 되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억에 얼마 오래 안 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딱 일어나서 오늘 수업 마치고 일어나서 문을 여는 순간 쫙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크지 않게, 너무 크게 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크게 답하지 마시고, 괜히 크게 답해서 틀리면 서로, 저도 좀 그러니까, 무한하니까, 그죠?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자꾸 리액션을 보이면서 답을 하면서 해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페이지에 양가로 4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면접 결정의 구체적 기준 해서 방가로 1번에 보시면, 다른 내용은 여기 보실 필요 없고요. 방가로 1번에 보시면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이 부분 찾으셨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면접 파트, 면접과 관련이 있어서 면접 파트에 실어줬지만 사실 이 부분은 등록 전환, 나중에 강론에 가서 토지 이동 파트에서 등록 전환에서 등장 안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면접과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보고요. 시험에는 출제 비중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출제가 되긴 됩니다. 이 부분은 방가로 1번. 자, 내용 보시면요.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내용 보시면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법 규정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 월요일날 어느 학원에, 모 학원에 이제 강의를 나갔더니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법을 가지고 그냥 쭉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뭐 물어보는 건지 통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법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험은 법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죠? 법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죠. 문제는 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법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걸 보고 이게 법 규정인데 법 규정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 이미 끝난 건데, 이미 법에 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인데 공부 그럼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맞기는 맞는데 그 문제는 법을 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법을 가지고 제가 법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면 법 가지고 공부 못 하시는 거죠. 교재 내용 가지고 공부하셔야지. 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법 규정을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했죠? 이걸 개발행위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등록을 전환시킵니다. 어디에다 등록하는 거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야대장에, 여러분 대장에 면적이 등록이 돼 있죠? 대장 보시면 면적이 나와요. 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뭐 가지고 측정한 면적입니까? 이거 가지고요. 임야도라는 도면, 도해. 제가 아까 면적 측정 방법이 경계점 자표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니면 전부 다 뭐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도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 임야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측정은 도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정작 면적의 등록은 어디에다 합니까? 임야대장에. 여기 면적이 등록이 돼 있어요. 측정은 이거 가지고 했고,
의미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등록 전환을 하는 바람에 개발 행위를 하니까 이제 정밀도가 훨씬 높은 지적도 도면을 새로 그립니다. 그래서 도면 그리려면 측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측량이 등록 전환 측량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적도 도면 그렸어요. 그럼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죠? 이제 새로 도면, 정밀도가 높은 도면 그렸으니까. 그죠? 도면 그리면 뭐 해야 돼요? 면적 측정.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면적 측정. 그럼 이거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걸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그 법의 그 문구를 보시면 제가 왜 이 문구를 그대로 적어뒀냐면 시험은 법 규정 문구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그대로 적어뒀습니다. 이 면적을 보고 이 지적도 가지고 정밀도가 높은 지적도를 그려서 그 지적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 것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 등록이 여기서 전환된다 이 말이잖아요. 의미 아시겠죠? 네, 등록 전환될 면적. 자, 그러면 이제 정작 등록은 또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까?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임야대장에도 면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을 여기다가 그대로 등록을 할까요? 아니면 정밀도가 높은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했으니까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을 할까요? 이걸 여기다가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다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자, 다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법에서 얘가 정밀도가 훨씬 높으니까 왜 여러분 우리 금도 순금하면 몇 프로예요? 100% 순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밀도가 높은 축척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면요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만 그 차이가 그냥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한도 내라면 그냥 등록 전환될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만 시키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 면적과 요 면적의 차이가 발생은 하는데 그 차이가 별로 크게 발생 안 했단 말이에요. 오차 허용 범위 한도 내라는 게 의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차이가 크게 발생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면적을 여기다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 즉 여기다 등록하고 끝낸다 이 말입니다. 다만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차이가 확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어느 게 이거나 이 등록 전환될 면적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중에서 어느 게 잘못된 거죠? 이거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어요? 자, 내용 다시 봅니다. 방가로 1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이제 등록 전환될 면적이 그 의미 아시겠죠?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가지고 측정한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다. 크게는 차이가 안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즉 지적도 가지고 측정한 면적을 이 말이에요. 그걸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즉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결정하고 다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이 말입니다. 초과할 때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정정까지 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시험에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씩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 하나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죠? 내용은 별거 아니잖아요. 지적도 새로 그렸으니까 면적 측정할 것이고 그 면적을 측정하면 당연히 이 면적이 정확하니까 이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즉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등록한다. 그런데 둘 사이에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나면 그냥 얘 등록하고 끝내버립니다. 절차는 여기서 끝.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런데 차이가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둘 중에 뭔가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의미 아시겠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 면적이 잘못된 거죠.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면적 끝났습니다. 22페이지에 로마자 4번에 경계. 자, 거기 1번에 의 보시면 의 첫 번째 줄에 토지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경계는 항상 도면에 있는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네,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따옴표가 돼 있죠. 도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 도상의 경계에다가 줄 쳐놓았어요. 즉 도면상의 경계다 이 말이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의 범위인데, 그 소유권의 범위는 도면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 그 부분에다가 줄 탁 꺼 놓으세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거기 22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22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내용을 보시면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 등록부, 줄 꺼놓으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다가 줄 꺼놓으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여러분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시냐면 나중에 지적공부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가지고 자꾸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 줄 알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다 줄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X 아니라고 해놓으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도의 공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자,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지적공부 파트 가시면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죠. 부동산 종합공부, 공부는 맞아요. 지적공부입니까? 아니에요. 역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공부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공부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계점들 있죠. 이 토지가 뭐건 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건 시행지역이 아니건 간에 시골에 가도 다 경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경계점들을 전부 다 등록한 공부예요.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느 지역에만 등록을 하는 지적 공부입니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신도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신도시에만 그 경계점들을 좌표 수치까지 나타내서 그걸 등록시키는 그 지적 공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경계점들을 별도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경계점만을 별도로 등록한 공부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별도의 공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사항이 등록이 되는지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맨 위에 네모 박스 나오죠?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뭐 기억의 소재 나오고 니은의 지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디귿은 건너뛰시고 거기 리을 보시면 경계점의 좌표,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경우에는 경계점의 좌표까지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합니다.
경계만 전부 다 등록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계를 다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이음에 보시면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가 어디쯤이냐 이런 것들 설명도,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하고 뭐 경계점, 그 다음에 비읍에 보시면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 무슨 양인지 아시겠어요? 경계점 표지가 뭐예요 여러분? 말뚝 종류도 여기다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런 거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별도로 등록한 공부입니다. 그게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흙바닥 시골에 가보시면, 우리 시골에 가보시면 흙바닥에 경계점 표지 말뚝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색깔 무슨 색깔이라 했어요? 빨간색.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제가 도시 지역에는 나무로 못 꽂잖아요. 경계점 표지. 그래서 재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금속이고, 특히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규격이 크고 콘크리트 바닥은 규격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지의 종류 이런 것들도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다 실어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이제 경계점의 사진 파일,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파일까지도 전부 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시킵니다. 이건 별도의 공부지 지적 공부 아닙니다.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여러분들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네모 박스에 지금 건너뛴 디귿 그 부분만 줄 거놓으세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등록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곧 이어서 지적 공부 파트에 나오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한다. 맞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잠깐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찾으셨나요? 요약서 33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으셨죠? 요 달랑 한 장짜리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 해당되는 필지에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여러분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한 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실려있습니다. 사진 파일까지 해서 다 실려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계를 전부 다 등록한 공부에 별도의 공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지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목 등록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지목은 목축 도장하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을 해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의 정식 명칭을 등록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지목을 등록하긴 하는데 부호로 등록하고. 의미 아시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등록된다는. 이거 시험에 딱 내버리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내버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번번이 많이 틀리고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 글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안에서 이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혀 별개의 이건 지적 공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완전히 별개의 공부입니다.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한다는. 우리 법은 규정만 두고 있지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한다? 법에서는 그냥 등록한다라고 규정만 두고 있고 그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법은 항상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지목을 등록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법에서는 뭐 밝힌 바가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흙바닥이냐 콘크리트 바닥이냐 아니면 아스팔트 바닥이냐, 크게는 이 세 가지, 이 토지의 지목 여하에 따라서 경계점 표지 종류가 달라집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흙바닥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점 표지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도 법에 보시면요, 법에서 규격 사이즈까지 다 나와요. 함부로 나무 뭐 크기 대충 여러분 뭐 지나가다 나무까지 하나 보고 그거 다 꽂아가지고 필름 입혀가 꽂고 이런 게 아니라 규격 사이즈까지 다 나옵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경계점 표지의 지목 여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암기를 돕고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결론은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고 여기에는 지목을 등록합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안 한다라는 거. 그런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아닙니다. 별개의 공부인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이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23페이지에 다시 23페이지 오세요. 아라비아 숫자 3번 찾으셨나요? 네, 3번.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인데 우리 경계 파트에서도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시험은 여기 아라비아 숫자 3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 파트는 3번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런 것들은 가끔씩 시험에 등장합니다. 주로 시험은 여기 아라비아 숫자 3번에 집중이 되어 있죠. 자, 거기 여러분 이 교재 양괄호 1번 보시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다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도면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도면이 없다가 이제 도면을 새로 그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계를 결정하는 그 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면 새로 그리려고 할 때. 자, 그래서 거기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첫 번째가 저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교재 기억으로 돼 있나요? 기억으로 돼 있죠? 1, 2, 3, 4로 돼 있나요? 그러면 1로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고저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X 토지고 이게 Y 토지다. 별개의 토지라서 여기 담이 있습니다. 이제 도면을 새로 그리려고 해요.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 아닙니까? 그럼 경계는 그 도면상의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이거든요. 선은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선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부피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담은 부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법의 여러분 최고 이념이 뭐죠? 공평. 공평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법 규정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판례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법의 최고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나온 전부 다 법 규정이고 판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등이거든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은 공평하게 그래서 뭐 임대인은 뭘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뭘 할 수 있고 뭐 임차인은 여러분 임대인에게 내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뭐 요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 비용을 투하를 했다. 그러면 그 필요비, 유익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비용 상한 청구권 이런 규정 두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민법만 가지고는 임차인들이 보니까 임대인에게 상당히 끌려다는 거예요. 갑을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임차인을 더 보호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아시다시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상가 임차인들에게 뭐 갱신요금권을 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학자들한테는 비판이 많아요. 이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과도하다. 임대인들 어떻게 임대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학자들한테도 상당히 비판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게 그게 공평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판례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제 경계를 새로 정하려고 하면 어디가 경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중앙이다 이 말이죠.
왜냐 뭐 서로 간에 다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그냥 중앙 평균이다 이 말이죠. 이게 평등한 거다. 이게 공평한 거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번에는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X토지, Y토지. 여기에 구조물 담이 있습니다. 어느 토지가 유리하죠? X토지가. X토지가 공시지가가 높아요. 일로 내려가면 여러분 버스 정류소도 나오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밑에 낮은 쪽에 있는 토지가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토지의 이용,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은 공평이니까. 얘한테 유리하니까. 구조물의 중앙으로 하지 말고 구조물의 하단부 여기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라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토지가 절토되어 있습니다. 절토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X토지고 하나는 Y토지입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걸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도로고 어느 한쪽이 국어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도로입니까 여러분? X가 도로예요? Y가 도로예요? 이게 도로죠. 이게 국어고.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게 도로고 이게 국어면요. 이 도로는 늘 잠겨 있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국어고 이 도로입니다. 어느 토지가 유리해요? 어느 토지가 비싸요? 공시지가가. Y.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얘가 유리하니까 우리 법은 경계를 정할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번에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토지 못 쓰니까 우리 법은 경계결정 기준은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선이 경계결정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의미 아시겠죠? 물이 꽉 찼을 때. 자 이번에는요.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이 없으면요 그냥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이 경계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럼 이번엔 제방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방을 쌓으면 제방도 토지 맞습니까? 맞죠? 아까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방을 쌓았다. 즉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한다 이 말이죠. 제방도 토지니까.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제방 쌓는 바람에 토지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선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제방을 쌓는 바람에 토지가 넓어졌으니까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이 부분을 여러분 어깨라고 하거든요. 맨 위에 높은 이 평평한 부분 있죠. 이걸 제방의 어깨라고 합니다. 그럼 바깥쪽이니까 쳐다보실 때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쳐다보면 죽습니다. 허경영 씨 빼곤 죽어요. 그분은 뭐 떠다닌다고 하시니까. 그럼 육지에서 쳐다보면 바깥쪽 어디예요? 여기 어깨, 바깥쪽 어깨 부분. 의미 아시겠죠? 예.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뭐 구중구하 뭐 절상하면서 암기하고 하시던데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시려면 너무 암기 분량 많아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경계 파트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합니다. 자, 이제 경계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쉬도록 하죠. 자, 거기 양가로 3번입니다. 2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양가로 3번. 찾으셨나요? 네. 분할에 의한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즉 건축물을 걸리게 가로질러서 분할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예외가 4가지 있습니다. 즉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 4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 법공도도. 두 문자 적혀있죠. 법공도도.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법공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입니다. 첫 번째가 법원의 판결. 법원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더라도 권리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요, 공공사업입니다. 여러분, 공공사업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이다 말이죠. 따라서 공공사업은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온 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이다 말이죠. 따라서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역시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이 도시군관리계획선입니다.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 뭐 강력도시계획하고 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아시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행정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이다. 의미 아시겠죠? 역시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건축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해는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는 반드시 이거 암기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법공도도. 왜냐, 이거 여기다가 지문 하나 끼워 넣으면요, 애매한 거 끼워 넣어버리면 맞추기 힘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법공도도 암기해 두셔야 되고, 이거 암기만 해두면 문제 딱 나오면 5초 안에 풉니다. 법원 공무원은 도도해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권리계 분할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권리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아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적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